2억을 매출을 내는데 사장이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아도 2억에 1,000만 원 매출을 내. 근데 1억에 1,000만 원 곳은 사장이 되게 관여도 많이 하고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주방대장 민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면 식당 사장들 중에요 상위 1% 안에 드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던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요, 진짜 중요한 게 음식 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요리사로 시작을 했으니 음식만만 맛있으면 손님이 그걸 알고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건 뭐 요리사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맛만 있게 하면 손님은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요리사 출신이라 그 생각에 큰 변함은 없긴 한데, 근데 한 가지 타협한 게 있습니다. 음식 맛이 100점이라고 쳤을 때 100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60이라도 내 식당이 성공하는 데는 충분한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매장의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15년 전쯤이죠. 제가 그렇게 또 매출을 내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소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특징들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음식 맛은 중요하지 않다? 음식 맛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당하면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음식 맛을 100점을 내야겠다는 그 생각이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음식 맛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뭐든 충분한, 대박을 내거나 내 매출이 극대화되는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식당들을 가봤을 거 아니에요. 뭐 먹으러도 다니지만 컨설팅으로 다녔을 때 그 요즘 드라마 왕의 셰프인지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 나온 것처럼 막 뿅 가고 이런 맛은 저는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이런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설령 너무 맛있어도요, 가격이 비싸거나 찾아가기 어렵거나 음식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런 극악의 조건이 달려있으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 환경과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 대박집 사장들이 한 얘기는 60점 이상에서 평균보다 좋으면 된다,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 맛에 결정타가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 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음식 맛은 환경과 가격에 따라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직원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식당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장사하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배신감 느끼신 적 있어요? 저는 수없이 느꼈습니다, 배신감을. 그런데 그들이 저한테 배신한 게 아니라요, 그 급여를 받고 그 급여에 맞는 그 행동만 한 것 뿐이에요. 배신이라고 해서 뭐 뒤통수 치고 나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는 잘해줬는데 쟤는 잘해준 걸 모르네, 이런 얘기들. 대박집 사장이 하는 말이요, 직원이 나를 배신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사장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과에 보답하지 않는 사장, 그게 더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사장이야말로 직원이 믿을 수 없는 사장인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20명 가까이 되는 그 팀원들이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저는 다 제 시스템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면요, 직원들은 웬만하면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다니는 직원은요, 눈에 확 티가 납니다. 결국에는 그 울타리를 잘 만드는 것이 사장의 일이에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두지 말아야 해요. 생선을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락앤락에 넣어놔라. 그러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가 1% 안에 드는 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출이 중요하냐 수익이 중요하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 1% 안에 드는 식당 사장들 대부분은요,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매출을 냈을 때 1,000만 원 남는 것과 2억을 매출을 냈을 때 1,000만 원 남는 거 같다고 보이잖아요. 물론 수익률은 2억 매출을 냈을 때 1,000만 원 내는 게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1% 안에 드는 식당 사장들은요, 매출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억을 매출을 내는데 사장이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아도 2억에 1,000만 원 매출을 내. 근데 1억에 1,000만 원 곳은 사장이 되게 관여도 많이 하고 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선택하겠죠. 수익 구조상 그게 좋다고 보이지만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토로 매장이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연차가 오래된 그런 저 같은 25년 된 식당들은요, 매출과 수익 둘 다 보지만 매출은 이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한 5년차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매출이 고착화돼요. 매출이 올라가 봐야 성수기 때 올라가고 내려가 봐야 비수기 때 내려가는 정도인데, 그런 식당들은 이제 수익에 좀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제 시작한 식당들은요,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저가 커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맹점주들은 사실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사가 가맹점주들 그 쬐끔쬐끔 나오는 그 매출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선 파이를 키워가지고 뭔가 도모하잖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매출이 커지잖아요. 그것이 수익 구조를 따지면 수익은 작지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집 사장들은요, 매출 파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야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또 수익을 따지고선 막 이게 남네 안 남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약간 그 사람들보다 하수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의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벌써 상위 10% 안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에요. 다음은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 중요하죠. 마케팅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는요, 자리가 무조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약간 자리가 B급으로 가도 마케팅을 어느 정도 잘하면, 접근도만 좋으면 A급만큼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의 증거가 뭐냐면요, 권리금이 별로 없는 시대가 왔어요. 아무리 A급 입지라도 예전보다 권리금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보다 B급 입지에서 살아나는 식당들이 많아졌고요.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이 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00짜리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90짜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 질문을 듣고 바로 선택하신 분들은 약간 하수. 그러면 컨디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고수입니다. 무조건 컨디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다 그러면은 저는 5천에 300짜리 가게를 얻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자리값이 있어요. 월세 100만 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출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월세가 높지만 자리가 좋은 곳과 월세가 낮지만 자리가 좀 빠진다. 컨디션, 입지를 무조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인지 생긴 상권이 아니고 한 10년 차 된 상권이라면 5천에 300이란 그런 그 가격은 거기에 매출에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신다면 자금이 넉넉하다면 5천에 300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5천에 300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때 상권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잘하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선택해서 상권에 넣을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고수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고수들은요, 무조건 상권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나는 갈비만 5개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요, 갈비가 맞는 상권이 멀어도 찾아내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내가 칼국수를 배웠어. 그럼 칼국수를 집 가까운 근처에 있는 상권에다가 찾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동네에 칼국수 집 몇 개가 있는 상관없이 일단 하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곧 뭘 말하느냐, 북극에 가서 베스킨라빈스 팔 것이냐, 사막에서 설렁탕을 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극에서는 설렁탕을 팔아야겠죠. 사막에서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팔아야 됩니다. 이거의 얘기예요. 손님이 먹고 싶은 것, 손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팔면 벌써 여러분들은 80%, 90% 성공한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점에 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류를 겪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직원이 저를 믿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수익과 매출 중 매출에 집중하세요. 자리와 마케팅을 선택한다면 되도록이면 자리가 좋은 곳에 임대료가 좀 높아도 자리가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권에 맞는 상품을 파세요. 아셨죠,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방대리다 민쿡이었습니다. 상위 1%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오전에, 매주는 못하고요, 격주 수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무료 상담을 하니까요, 식당 성공의 채널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창톡에 보시면요, 창톡이라는 그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시면 그 상담료를 90%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만 내시면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고수가 15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질문하시고 엄청 좋은 솔루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창톡 많이 이용해주세요.